예, 이번 강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 기초 강좌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위젯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대화 상자라든지 또는 뭐 뷰 플리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루지 않았던 그런 위젯들이 있는데요. 그런 위젯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처리 방법, 예, 이벤트, 안드로이드에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가 기존에 그 윈도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C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이벤트가 많이 그 사용이 되어 왔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화면에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주로 그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는 요 해당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리스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그 PC에서 사용하는 이벤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물론 클릭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PC에서 사용하는 그 윈도우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어떤 버튼 같은 것들 그런 버튼을 누를 때는 이제 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는 아이폰과 같은 이런 스마트폰에서는 뭐를 사용하죠? 손가락을 이용하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뭐 화면을 터치를 한다거나, 그렇죠? 물론 이제 화면을 터치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터치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터치 이벤트, 그러니까 화면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도 길게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뭐 짧게 터치를 하느냐, 다양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면 터치, 자 화면 터치가 있겠고요. 자 화면 터치, 화면 터치입니다. 화면. 그리고 이제 화면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길게 터치를 하느냐, 그쵸? 이거 롱 또는 짧게 터치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도 약간 차이가 있죠. 롱 터치 또는 짧게 그냥 단순하게 터치를 하느냐, 이런 등등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버튼을 터치하는 경우, 그쵸? 화면 터치와 버튼 터치는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튼은 해당 그 버튼이라고 하는 뷰를 터치하는 거고, 화면은 그냥 그 버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 화면을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벤트,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버튼 터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뷰, 물론 어, 버튼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리스트 뷰가 될 수도 있겠죠. 주로 이제 리스트 뷰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니까 리스트 뷰에 대한 터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예, 터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앱의 시작이라든지, 그쵸? 앱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활성화라든지 또는 비활성화 이런 것들도 이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뭐 포커스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 등등 이런 뭐 종료라든지 이런 전부 다 이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상태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배터리가 이제 그 파워가 다 돼서 배터리가 이제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의한 상태 변화,
따른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따른 이벤트.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따른 이벤트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그쵸?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걸 알려주죠. 그쵸? 충전을 하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너무 열이 여러분 그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너무 열이 그 스마트폰에 대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의 그 밝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너무 발생하니까 그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열의 발생을 좀 더 안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런 터치 이벤트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죠? 터치 이벤트가 대표적인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이벤트. 클릭 이벤트.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앞에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쵸? 우리 이벤트를 처리할 때 자바 코드에서 리스너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XML에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메소드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그 자바 소스 코드에서 버튼 객체에다가 onClick 리스너를 설정을 하게 되면 메소드를 해당 메소드를 onClick이라고 하는 XML에서 onClick 속성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별도의 그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도 바로 코드상에서 바로 리스너 객체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위임 모델이라고 하죠. 델리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클릭 이벤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터치 이벤트, 화면 터치라든지 버튼 터치라든지 이러한 그 터치 이벤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 이벤트라는 것도 있어요. 키보드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키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튼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클릭 이벤트, 온 클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런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사용해 왔던 버튼에다가 그죠? 이 해당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였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설정을 하죠. 그렇죠? 리스너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리스너를 설정하게 되면 즉 리스너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리스너 안에서 그쵸? 리스너 안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정을 하죠. 자, onClick 그쵸?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사실은 어디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onClick이라고 하는 onClick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지정되어 있는 거죠. onClick 자, onClick listener 여기에 있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놈을 우리는 구현을 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
기억나시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어, 코드를 가지고 자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사용해 왔던 방법이죠. 이 방법이요. 그러니까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설정해 놓고 그 리스너를 어, 설정해 놓게 되면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온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리스너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뷰가 있습니다. 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총알을 발사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알. 그렇죠? 이게 그 총알을 발사하는 그러한 버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총알을 발사하시오라고 하는 즉 총알을 발사하는 그러한 코드가 준비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버튼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이 눌려졌을 때 그거를 이벤트라고 그래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총알을 발사해야 돼요. 총알을 발사. 예를 들면 슈팅 게임에서 예를 들면 또 여기 A라고 하는 버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A 버튼. 그다음 B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B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B라고 하는 버튼 역시 요거는 총알을 발사하는 거고 요거는 폭탄을 발사하는 버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게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예죠. 총알을 발사하는 버튼이고 그건 폭탄을 발사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폭탄을 발사한다 라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버튼을 이걸 클릭을 한다 그러죠. 클릭했을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총알 발사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탄 발사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클릭되었을 때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래요. 눌렸을 때를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발생.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자,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벤트가 이렇게 B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졌어요. 즉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폭탄이 발사되는 건가요? 눌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폭탄이 발사되죠. 물론 A라고 하는 버튼에 눌려졌을 때, A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눌려졌을 때 총알이 발사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총알이 발사되는 동작, 요 동작은 자바 코드에서 이런 동작을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지 이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동작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게 전부 다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은 리스너를 통해서 이런 동작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클릭을 했을 때는 이 버튼이 A라고 하는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리스너가 감지를 해요. 리스너. 자, 리스너가
자, 리스너가 있습니다. 리스너.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너에 의해서 아하, A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졌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스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슨, 듣는 거죠. 주의 깊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듣는 거예요. 버튼이 눌려지면 어떻게 돼요? 버튼이 눌려지면 총알을 발사해라 라고 하는 그 코드를 리스너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자, 다시요. A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지면 A라고 하는 버튼은 총알 버튼이에요. 총알 버튼 눌렀을 때는 총알을 발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버튼이 클릭이 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총알이 발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리스너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A라고 하는 버튼에 리스너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즉 리스너에서 총알을 발사시키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 동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눌러졌다라고 하는 이벤트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 B라고 하는 폭탄 역시 마찬가지예요. B라고 하는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리스너가 있어요. B라고 하는 버튼에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B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만약에 B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졌으면 폭탄을 발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이 리스너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당 동작이 하느냐, 그 버튼에 대한 동작을 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만약에 리스너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그 동작과 관련된 그런 코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냥 이벤트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된다. 총알 발사 또는 폭탄 발사라고 하는 이런 동작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물론 그건 이제 리스너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폭탄 발사, 총알 발사라고 하는 동작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벤트와 리스너는 이런 식으로 함께 묶어서 이벤트와 리스너는 이제 함께 이렇게 묶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이벤트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개발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잘 처리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이벤트, 이러한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의 클릭 이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즉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이벤트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터치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자, 화면을 터치했을 때, 자, 그쵸?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터치 이벤트라고 합니다. 화면을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자, 터치 이벤트가 있고요. 이거 그냥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터치 이벤트, 터치 시에는 이제 보통 모션 이벤트라고 그래요. 모션 이벤트.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뭐 키를 누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키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키 이벤트라는 것도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스마트폰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키 다운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온 키 다운. 대표적으로는 터치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키 다운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키 이벤트라고 그러죠. 예.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또는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죠. 키업. 이 두 개의 이벤트를 우리는 키 이벤트라고 그러죠. 키 이벤트.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키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해당 파라미터로 필요한 정보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런 그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가 모션 이벤트 형태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모션 이벤트로. 파라미터로 모션 이벤트라는 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키를 입력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키 이벤트로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키 이벤트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키 이벤트, 이런 파라미터로 키 이벤트라는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벤트가 전달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자가 그 어떤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동작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 이제 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 요 키 다운, 키 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거는 키패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키패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키패드를 누르거나 눌렀다 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단말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이제 그 소리 업다운 시키는 버튼도 있고, 뭐 화면을 눌렀다 화면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도 있고요. 그런 버튼, 단말기의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버튼들, 그런 버튼들도 다 이런 그 키 이벤트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이벤트들은요, 그 콜 메서드에 의한, 그러니까 콜백 메서드라고 그러죠. 콜백 메서드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러한 메서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은 그 뷰 안에, 그러니까 뷰 클래스 있죠, 뷰. 이 뷰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이 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뷰 클래스를 정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벤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이러한 메소드들은 이제 전부 다 콜백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원터치 이벤트, 원키 다운, 원키 업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은 전부 뷰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앞서 제가 리스너를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리스너가 필요가 없어요. 리스너가 필요가 없이 그냥 뷰 클래스에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화면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모션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되면 그에 따른 그냥 시스템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온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에서 화면 터치를 하면. 따라서 리스너를 이용해서 리스너가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계속 주의 깊게 리스너가 계속해서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뷰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커스텀 뷰를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제를 만들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새로운 뷰를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커스텀 뷰를 만들죠. 그런 경우는 이 뷰 클래스 안에 있는 이러한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콜백 메소드에 의해서 콜백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키 이벤트나 모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메소드들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들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동작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뷰 클래스를 만들질 않고 기존의 뷰 객체를 그냥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뷰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커스텀 뷰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뷰 객체에다가 그냥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되죠. 즉 기존의 뷰 클래스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뷰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객체에다가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메소드들, 그 메소드들은 어떤 거냐면 onTouch listener라고 하는 이건 리스너죠. 예, 근데 리스너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onTouch listener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onTouch listener 메소드가 아니죠. 이건 이제 클래스죠. onTouch 리스너의 클래스, 그쵸? 객체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onTouch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onTouch. onTouch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하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그 모션 이벤트, 이렇게 모션 이벤트가 파라미터로 사용이 돼서 해당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n 클릭 이게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문자여야 돼요. 대문자여야 되죠. on touch listener. 그 다음에 on key listen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문자죠. on key listener. 이것도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안에 이제 on ke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onKe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파라미터가 물론 여기에도 키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뷰를 커스텀 뷰, 실제 뷰를 생성을 하지 않고 적용하는 이런 콜백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리스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리스너. 그 다음에 onClick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리스너에 onClick 리스너가 있었죠.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리너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이거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죠. 메소드가 있었죠.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Click listener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정의되어 있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뷰 객체가 파라미터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onFocusChange listener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뷰 클래스에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뷰 클래스에 있는 그런 객체죠. onClick listener.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on 그 포커스 체인지 리스너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많이 사용하는 것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자, 요 위에 있는 방식은 자, 우리가 뷰 객체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즉 콜백 메소드 함수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전부 다 콜백 메소드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을 호출하는 거죠. 예? on 키업, on 다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on 터치라든지 on 키라든지 또는 on 클릭이라든지 이런 메소드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리스너를 활용하는 거예요. 리스너를 활용하는 건데 이것은 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객체의 뷰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터치 리스너, 터치 같은 경우에는 버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뷰 객체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객체죠. 그렇죠? 그 반면에 on 클릭 리스너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버튼 그렇죠? 버튼 객체의 사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 온클릭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버튼과 같은 그런 객체에 자주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 터치 리스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뷰 객체 버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뷰 객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터치 리스너에 정의되어 있는 이 온터치라고 하는 메소드는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를 모션 이벤트라고 그랬죠. 그런 모션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온키 리스너, 이 온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 온키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키 메소드는 어떤 키 입력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입니다. 사용 방법은 요 이제 우리가 온클릭 리스너를 사용을 해봤죠. 이 온클릭 리스처럼 이 온클릭 리스너처럼 뷰에 그냥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뷰에 설정을 해서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포커스 그렇죠? 포커스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포커스 체인지 요 포커스 체인지는 이벤트예요. 이 포커스 체인지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리스너가 그 메소드가 on focu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요거는 어느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냐면 요거는 on focus change listener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요거는 on focus 이게 대문자죠. 여기가 대문자입니다. on focus change 대문자 이어서 써야 돼요. 리스너 여기에 이어서 밑에다 적을게요.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자, on focus change 리스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on focus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focus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메소드가 바로 on focus change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어떤 객체에 포커스가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위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커스텀 뷰를 만들어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콜백 메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기존에 있는 버튼 객체나 기존에 있는 뷰 객체에 있는 그대로 그 객체를 이용을 할 경우에 그러한 객체에다가 이러한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그쵸?
리스너를 등록해서 그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각 메소드들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콜백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메소드가 시스템에 의해서 호출이 되게 되면 그 동작을 그냥 리스너 없이 여기다 그냥 동작을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onKey down, onKey up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다 동작을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정의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뷰 객체를 만들지 않고 있는 객체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리스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리스너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원터치나 원키, 원클릭 뷰와 같은 이런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동작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총알 발사 동작이라든지 또는 폭탄 발사 동작이라든지 이런 그 동작들을 이러한 메소드들의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여기에 그 파라미터들, 터치했을 때 파라미터들은 모션 이벤트, 그 다음에 키가 눌리고 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키 이벤트를 파라미터로, 그리고 클릭 같은 경우에는 뷰를 해당 그 뷰를 파라미터로 해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